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에게 알립니다. 민족의 분단과 6.25 전쟁 발발의 중심에 서 있기도 했으며 북한을 최빈국으로 전락시킨 최초의 독재자 김일성. 그는 어떤 일생을 살았을까요? 독실한 기독교 집안. 아이러니하게도 김일성의 친가와 외가 모두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김일성은 1912년 평양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1919년 만주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죠. 중국인 소학교를 다니던 중 1926년 김일성이 중학생이었을 무렵 그의 부친 김형직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만주에서 한의사로 생활했던 김형직은 공산주의자는 치료해주는 것도 거부할 정도로 강경한 반공주의자였고 결국 그런 점 때문에 공산당에게 원한을 사게 되고 살해당하고 말죠. 교회 장로이자 철저한 반공주의자이며 독립운동가였던 김형직.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아들인 김일성은 훗날 기독교를 가장 탄압하고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희대의 독재자가 됩니다. 아버지의 사망 후 김일성은 조부모 슬하에서 지냈지만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고 학교도 퇴학당하는 등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죠. 점차 공산주의자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늘며 좌익 혐의로 감옥을 전전하기도 합니다. 이후 김일성은 김성주였던 자신의 본명을 버리고 전설적인 항일투쟁 독립운동가의 이름인 김일성으로 개명하고 조선혁명군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독립운동을 표방했으나 군수품을 마련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자금이 필요했죠. 마침 세금 징수 보직을 맡게 된 김일성은 만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상대로 군자금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빈곤에 허덕이던 농민들은 공식 정부도 아닌 혁명군에게 세금을 바치기를 꺼려했죠. 내가 세금을 빨리 내라고 했지 않소? 김일성은 지주집 마름의 얼굴에 보자기를 씌워서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구타하는 등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세금을 걷어들이기를 서슴지 않았고 김일성에 대한 현지 농민들의 원성이 점점 높아져만 가던 그때 대부분의 조선혁명군 수뇌들이 일제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국 김일성이 속해 있던 길강성 지부가 와해되자 다시 의지할 때를 잃은 김일성은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인 청년들과 어울려 다니며 주민들을 수탈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조선인들의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죠. 급기야 주민들은 남아있는 조선혁명군 측에 연락해 김일성 무리를 제압해 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총사령관은 10명의 대원을 파견합니다. 독립군의 체면이 손상된다. 김일성 잡아! 하지만 낌새를 챈 이들은 오히려 파견 대원들이 잠든 사이에 그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뒤 무기를 훔쳐 도주했죠. 그리고 푸르어라는 마을로 숨어든 후 한 주민의 머슴으로 가장한 뒤 은신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김일성의 머슴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김일성 체포를 명령했던 조선혁명군의 지도자가 심양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자 김일성을 쫓던 조선혁명군 특수대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그의 짧은 머슴 생활도 끝이 납니다. 만주사변. 일제는 만주 영토를 탐할 목적으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이에 저항하던 중국 공산당은 항일 유격대를 조직합니다. 중공 휘하의 조선인 유격대에 포함되어 새 출발을 하던 김일성. 그런 그에게 뜻밖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무래도 우리 정부와 새어나간 것 같다. 김일성이 조선인 첩자 아닐까? 중국 간도 지역에 무고한 조선인들이 대거 희생된 민생단 사건이 발생하고 조선인 첩자로 몰려 수모를 겪기도 하죠. 하지만 중국에서 학교를 다녀 유창했던 중국어와 특유의 친화력으로 중국 간부들의 호감을 얻기 시작하고 위기는 곧 기회였을까요? 훗날 그의 업적으로 가장 미화되는 사건 중 하나인 보천보 전투가 일어납니다. 1937년 6월 4일 김일성 부대 300여 명의 주재소와 면사무소, 우체국 소방서 등에 불을 지르고 공격. 일본 순사 1명을 사살하고 1시간 만에 도주하였다. 큰 전투는 아니었지만 함경남도 갑산의 국경 근처 작은 마을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만주에서 활동하던 김일성이 국내에 알려지며 인지도를 쌓았죠. 이 사건 이후 일제는 분노했고 본격적으로 항일군의 지도자들을 색출하기 시작하죠. 이에 김일성은 황급히 소련으로 도주합니다. 소련에서 목숨을 유지하던 김일성은 1942년이 되며 소련의 붉은 군대가 한국인으로 구성된 부대를 만들자 군사교육을 받고 대위에 인관됩니다. 유창한 러시아어와 그동안 구축한 인맥으로 소련군에서도 빠른 적응을 하며 인정을 받기 시작하죠. 대한독립 만세! 1945년 9월 19일 소련에서 해방을 맞이한 김일성은 배를 타고 소련군 소속으로 귀국을 하고 소련군 헌영대회에도 참석하게 되죠.
뭐래? 새파랗게 젊지 않나? 이거 가짜 아니네? 1945년 10월 14일 소련 훈장을 달고 평양 군중대회에 등장한 김일성을 목격한 북한 주민들은 무척 당황하고 맙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 내에서는 김일성이란 인물이 일제에 맞서 싸운 전설적인 백전노장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항일노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젊었던 김일성을 주민들은 가짜라고 의심하고 동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북한은 소련과 미국이 각각 관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38선이 그어지게 되고 소련은 위성국가의 개념으로 북한을 관리하고 싶어 했기에 자신들의 순종적인 대표가 필요했죠.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던 김일성은 소련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됩니다. 그렇게 권력을 잡게 되자 서서히 북한을 장악하기 시작했죠. 무상몰수 무상분배. 지주들 땅을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준대. 김일성은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골자로 한 토지개혁을 단행하며 북한을 본격적으로 공산화하기 시작합니다. 탄압받던 지주나 부르주아 계층들은 이 과정에서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월남을 선택하고 말죠. 비록 소련의 지지를 기반으로 권력을 휘두르던 김일성이었지만 그 당시 그의 권력은 훗날 그가 지닐 권력만큼 확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를 견제하던 파벌도 여전히 남아있었죠. 마침 남한에서 공산 지지자들을 많이 보유하던 박헌영에게서 솔깃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6.25 전쟁. 전쟁을 일으키면 남한에 있는 공산 지지자들이 모두 일어날 것이고 전쟁은 3일이면 끝날 수 있을 거요. 내라면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할 수 있지야. 이참에 소련 낙하산 꼬리표도 떼고 일석이조군. 위대한 혁명가에 걸맞는 자신만의 신화를 이룩하고 싶었던 김일성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결국 남침을 허가받았고 1950년 6월 25일 남한을 침략합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실패였지만 김일성은 박헌영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그를 숙청했죠. 이후에도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1인자로 자리 잡기 위한 욕심에 무자비한 숙청을 자행했고 수많은 사회주의 계열 항일투쟁가들은 일제가 아니라 같은 항일투쟁가였던 김일성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주체사상과 신격화. 1960년대 북한은 인민의 나라에서 수령의 나라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라는 주체사상. 그러나 어디까지나 주체사상은 인간 중심의 가치관일 뿐 인간 평등 사상은 아니었습니다. 김일성은 개인 우상화에 큰 성과를 거두었고 신과 같은 권위를 누리기 시작했죠. 60년대 북한의 모든 성인 남녀는 김일성 초상이 새겨진 배지를 상의에 달아야 했고 김일성은 언제나 수령 또는 위대한 지도자 동지로 호칭되어야 했습니다. 1970년대가 되면서 북한 초등학교에서는 하루 수업의 절반 이상이 이념교육에 투입되었죠. 절대 권력을 가진 그였지만 60세를 지나며 김일성에게 남은 한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후계자 문제였죠. 나의 아이들이 있는데 누가 다음을 이어야겠어? 김정일과 김평일. 북한의 원로들은 첫째 부인 김정숙의 아들인 김정일과 둘째 부인 김성애의 아들인 김평일을 물망에 올렸죠. 김평일은 김일성을 닮아 키가 크고 미남형의 이목구비에 성품까지 원만하여 김일성의 친동생인 김영주를 비롯한 북한 원로들의 호감을 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심이 있었던 김정일의 공작으로 김성애와 김평일은 축출되고 1974년 이후 김정일의 후계 구도가 굳혀지죠. 1980년대가 되자 권력은 김정일에게 집중되며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정책을 직접 주도하기에 이릅니다. 1990년대 초에는 소련이 붕괴되고 사회주의권이 몰락하자 북한은 국방위원회를 신설합니다. 군을 전면에 내세워 군 중시 체제로 전환하게 되던 그때 김일성 사망. 김일성의 사망은 급작스러웠습니다. 1994년 7월 2주 후에 있을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획하던 중이었죠. 내빈용 별장인 묘양산 여름 특각에서 준비를 직접 전두지휘하던 82세의 김일성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폭우로 이송하기가 어려웠고 의사들이 흉부절개로 심장을 소생시키고자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죠. 사인은 심근경색. 그렇게 7월 8일 새벽 2시 북한의 최초 독재자 김일성의 사망이 공식 확인되며 34시간이 지난 후에야 전 세계에 알려지죠. 해방 후 49년간 북한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했던 김일성. 인민들에게 쌀밥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고 외쳤지만 가장 굶주리게 만들었던 지도자. 북한 인민이 기억하는 그는 어떤 지도자였을까요?